네, 저희도 다시 우! 돌아왔습니다. 네, 네. 아, 예.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예고해드린 대로 네, 우리 어반데일 벤처스의 우리 권협태 대표님을 줌으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건대 벤처스의 권영태입니다. 네, 네. 일단 이 인터뷰가 이루어지게 된 계기가 우리 권혁태 대표님께서 페이스북에다가 신상 변화를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저희가 그걸 보고 맞아요. 예, 빨리 인터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게 됐는데 그 댓글이랑 좋아요가 어마무시하게 달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네. 대표님 일단 오랜만에 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또 어떻게 네,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뭐 작년까지 이제 크루즈 코너에 있다가 뭐 나와서 한동안은 열심히 그 등산을 다녔습니다. 네. 아, 예, 그래서 뭐 좀 생각도 좀 정리하고 음, 몸도 좀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등산을 다녔고요. 뭐 지금은 이제 좀 몸과 마음이 준비된 것 같아서 뭐 다시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고자 어번데일 벤처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저희가 뭐 소개도 해드렸는데 사실은 뭐 로컬 크리에이터다. 뭐 최근에 보니까 또 새로운 뭔가 좀 새로운 것도 소상공인을 지원한 새로운 프로젝트 나오고 다양하게 나오는데 네. 뭐 저도 뭐 로컬 크리에이터나 이런 소식 굉장히 많이 전해드렸고 뭐 로컬에서 일하시는 우리 권혁태 대표님의 모습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실제로 로컬이 어떤 겁니까? 이렇게 뭐 그냥 지역 사업이다 이 정도 외에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그냥 같은데 서울이 아니다?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좀 많은 분들의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로컬이라고 하면은 되게 많은 분들이 그냥 지리적인 관점에서 어떤 지역에 국한돼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이렇게 필드를 돌아다니면서 또는 여러 창업자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실제 투자도 해가면서 보니 로컬은 그냥 단순 지역적인 개념이라기보다도 카테고리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어, 카테고리라 뭐 하시면? 카테고리라고 하시면은 예를 들면 뭐 흔히 말하는 뭐 에듀테크 분야도 있고 뭐 무슨 분야도 있고 뭐 바이오 분야도 있고 뭐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로컬이다 뭐 이렇게 이런 의미인가요? 아니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카테고리의 관점은 뭐 특히 벤처 투자 생태계에는 여러 카테고리가 존재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크게는 뭐 문화 콘텐츠, 뭐 소셜 임팩트, 뭐 음, 소부장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개념적인 관점에서의 큰 카테고리고요. 뭐 기술적으로도 카테고리들이 계속 분류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인공지능, 뭐 음. 빅데이터, 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기술적인 그 카테고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로컬은 조금 더 산업적인 카테고리에서 접근을 해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한번 로컬에 집중을 해보려고 어번데이 벤처스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네. 음, 그러면은 그동안에 뭐 어반데일 벤처스 전에도 아까 뭐 쿨리지 코너에 계실 때부터 흔히 말하는 로컬이라고 하는 곳에 굉장히 뭐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부산에서도 거의 권혁태 대표님 모르는 창업자가 없을 정도로 많이 활동을 해주셨고 기여를 해주셨었죠. 네, 뭐 기억에 남는 그러니까 뭐 내가 이렇게 로컬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번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은 거에도 아마 그때 활동의 경험이 많지 않을까라는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권혁태 대표님이 뭐 주요하게 이렇게 영향을 받았던 어떤 프로젝트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2010년부터 스타트업 투자를 시작해 왔는데요. 제가 처음에는 인큐베이팅, 이제 극초기 스타트업이죠. 뭐 네, 창업자들에게 뭐 아직 준비가 안 됐지만 뭔가 조금 같이 준비를 시키면서 하는 뭐 그런 투자를 쭉 해왔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소셜 벤처 쪽으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이게 스타트업 쪽에는 그래도 뭔가 창업자들을 돕고 함께 육성시키고 뭐 뭔가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뭐 그런 플레이어들이 되게 많았는데 또 소셜 벤처 쪽에는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소셜 벤처 쪽에서도 좀 열심히 뛰는 코치가 돼보자라는 생각에서 그 소셜 벤처 쪽에서 이제 열심히 투자를
하다가 어떻게 하다 부산까지 일찍 가게 됐는데요. 이게 부산은 또 심하더라고요. 이게 제 2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음. 뭐 실제 벤처 캐피탈들도 별로 없고 또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을 만나려면은 뭐 창업자들이 다 서울에 올라와야 되는 뭐 그런 환경이어서 그쪽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마음에서 좀 부산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을 해 왔는데 근데 재밌는 게 뭐 그렇게 뭐 기술 또는 뭐 트렌드 이런 것들만 쭉 따라가는 창업자들 중에서 그 지역의 특색 또는 역사적인 자산을 가지고 이것들로 한번 큰 비즈니스를 만들어 보고 싶은 창업자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뭐 자연스럽게 그런 창업자들과 뭐 교류를 하면서 아, 이런 게 로컬이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고 이제 그들과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참 재밌는 게 이분들은 뭔가 벤처 캐피탈, 뭐 투자 유치, 시리즈 A, B, C, IPO 이런 굉장히 그 스타트업에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 생각하고 있는 스케일업 프레임을 뭐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친구들에게도 조금 더 코치가 돼서 이런 성장 그 패러다임을 조금 전해주면은 굉장히 좋은 기회들이 생겨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런 친구들에게 조금씩 도움을 주고 또 저도 배워왔는데 최근에 이런 창업자들이 뭐 전국적으로 굉장히 늘어나면서 로컬이라는 그런 인더스트리가 새로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나 얼마 전에 그 사실 로컬이라는 거는 지역적인 개념보다는 산업적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아까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로컬 창업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혹은 어반다이 벤처스가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로컬 창업자들은 크게 겉으로 보면은 소상공인 또는 음. 자영업자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뭐 그냥 겉만 보고 이제 뭐 소상공인이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실제 그런 그 로컬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창업자들은 뭐 단순히 이거 해서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확장시키고 계속 그 성장시켜서 뭔가 더 큰 그 기업을 만들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기업들을 이제 로컬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재밌는 게 무슨 린 스타트업 비즈니스 모델 그로스 해킹 이런 것들은 요즘 스타트업 분야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용어들인데 똑같은 창업을 하고 똑같은 성장을 바라고 있는 로컬 분야에서는 아직 그런 영역들이 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충분히 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대표님이 뭐 우리가 뭐 익히 알다시피 뭐 아까 부산 이야기도 하셨고 부산에서 만약 활동을 하셨는데 부산에서 어떻게 보면은 로컬의 가능성을 좀 발견하시고 내가 전문적으로 좀 나서봐야 되겠다 어떻게 이렇게 저희가 뭐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부산 말고 맞습니다. 최근에 뭐 좀 더 뭐 지역적으로 볼 때 이게 뭐 워낙 수도권 중심이다 보니까요. 부산 말고 맞아요. 부산은 이제 제2의 도시이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또 주목할 만한 로컬 지역이라는 곳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작년 하반기 때 그 전국에 18개의 도시를 다니면서 오, 하반기에. 어, 작년 하반기에 제가 18개 전통시장과 이제 그 아, 지역을 쭉 둘러보면서 스타트업이 또 뭔가 생태계처럼 발전할 수 있는 곳이 또 있겠는가를 열심히 고민해 봤는데요. 저는 뭐 크게 뭐 강원도에 하나, 또 전라도에 하나, 이렇게가 음. 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음, 혹시 도시가 어딘지 여쭤봐도 돼요? 왜냐면 사실 전라도도 없거든요. 그냥 딱 창업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안타깝게도 정말 지역 창업 서울, 부산
인천은 뭐 수도권이니까 좀 제외하고 서울, 경기권, 인천, 부산 제외하면 좀 생각나는 도시가 딱히 없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혹시 대표님이 좀 바라보고 있는 곳. 저는 일단 전라도에서는 광주가 굉장히 그 잠재력이 음,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강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어, 음, 예, 강릉 같은 경우는 뭐 산과 바다가 함께 있고 또 그 적당한 인구수가 있어서 로컬 스타트업이 뭔가 스타트업 매도로 충분히 뭔가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고 또 날씨도 뭐 굉장히 좋더라고요, 가보니까. 그 말씀 다 하시더라고요. 강릉에 가면 서울보다 날씨도 좋고 따뜻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대비 너무 아직 할 게 많다. 네, 스타트업이 할 만한 게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감이 됩니다. 그러면은 뭐 우리 대표님 뭐 저희들도 뭐 저도 이렇게 흔히 말하는 로컬 출신으로서 네. 로컬 출신으로서 로컬이 어느 너무 로컬인지는 말씀드리지 너무 잘 않겠습니다.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균형 뭐 국토의 균형 발전 뭐 이런 뭐 아주 맞아요. 거창하지는 않더라도 다 곳곳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게 보면은 뭐 돈이나 인력이 워낙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이게 네. 현실적으로 참 한계도 많이 느꼈을 것 같은데 그런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이 최근에 좀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저도 보이는 것 같은데 음, 어떻습니까? 대표님이 막상 그동안 로컬 관련된 이 카테고리에 굉장히 전념하시면서 굉장히 로컬 관련해서 발전을 했다. 이런 게 뭐 이렇게 좀 약간 피부로 와닿는 그런 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 지금 로컬 크리에이터 관련돼서 네. 뭐 굉장히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어떤 분들은 뭐 음,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또는 어떤 분들은 조금 더 한국적인 콘텐츠를 찾아보자라는 관점에서 또는 어떤 분들은 소상공인들을 이제 벤처기업으로 좀 육성시켜보자라는 관점에서 뭐 각각 조금씩 다 다른 관점이긴 하지만 뭐 결국은 한번 로컬 크리에이터를 키워보자라는 그 하나의 그 중심점으로 지금 다 몰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관심이 몰려온다는 얘기는 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몰려들고 자금이 몰려들고 또 결국 투자자들이 함께 몰려든다라는 이야기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서 뭐 굉장히 기대가 되는 뭐 그런 영역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음,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저희가 2014년, 15년쯤에 예창패라고 하는 게 처음 생겼을 때, 그죠? 야, 이 뭐 정부에서 반짝하고 말겠지라고 했는데 이게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꾸준히. 꾸준하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정말 요즘에 직장 생활 하시다가 아주 자유롭게 이렇게 창업하는 사례가 늘고 뭐 흔히 말하는 창업 생태계에 굉장히 고급 인력들이 많이 공급이 되고 있고 이런 거 맞아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 거기다 쓰셨다는 그 페이스북에다가 약간 예전에 그런 창업 생태가 활성화될 때의 모습이 로컬 쪽에 보이고 있다. 이렇게 쓰셨는데 그런 게 막 피부로 막 그러니까 진짜 실감이 될 정도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지에서, 로컬 현지에서. 저는 뭐 가장 앞단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그래서 그런가 뭐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제가 2010년부터 이렇게 스타트업 투자를 시작할 때는 다들 스타트업 또는 창업자가 투자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지원의 대상인데 뭐 그래도 좀 도와줘야 되니 뭐 무슨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도 만들고 창업 교육센터들도 생겨나고 또 그들이 조금 뭐 나 좀 커보고 싶어라고 하니까 이제 뭐 비즈니스 모델도 고도화시키고 스케일업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팁스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연결되었던 것 같은데 실제 투자자들의 인식 속에서는 뭐 그러니까 아주 초기 창업자는 투자 대상이 아니다라는 인식들은 널리 있었지만 그래도 동시에 야 그래도 창업밖에 없다라는 인식이 같이 공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뭐 실패 사례와 시행착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창업적으로 계속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 같은데 그 느낌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렇게 네. 로컬 창업자들을 만나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그 뭐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야,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키워서 뭔가 우리가 좀 그 로컬에서도 글로벌한 기업들을 만들어 보자. 뭐 해서 뭐 무슨 똑같이 뭐 창업 지원 프로그램, 뭐 공간 또는 뭐 그 투자 재원들이 지금 계속 마련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또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야, 역시 미래는 로컬에 있잖아. 이런 그 뭐 장기적인 철학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널리 퍼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음. 어, 그 아, 그런 점에서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시장 또는 소비자 관점에서 뭔가 큰 변화들이 한 번씩 있어줘야 되는데 한 2010년에는 모바일이라는 뭐 굉장히 큰 변화가 뭐, 뭐 큰 트렌드를 바꿨다면은 요즘에는 MZ 세대들이 큰 트렌드를 바꿔 나가고 있는데요. MZ 세대들이 그 좋아하는 게 하필 굉장히 로컬틱하고 음, 굉장히 철학적이고 또는 지역의 가치 또는 우리의 그 역사적인 가치들을 좀 소중하게 느끼고 있는 소비자 또는 세대가 MZ라고 느껴져서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뭐 굉장히 비슷한 맥을 함께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뭐 예전에 사실은 벤처 저희 뭐 스타트업 투자가 일어나기 전만 하더라도 뭐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다 지원 대상이었는데 사실은 지금도 로컬 크리에이터는 몇 년 동안 계속 지원을 해주는 역할이 쭉 있었는데 네. 그분들이 이제 지원을 받은 분들 중에 성장하신 분들이 생기고 하면서 투자자의 관점에서 봐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투자해도 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어떻게 보면 대표님이 가서 선도적으로 그런 판단을 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예, 저는 뭐 부산에 오래 있다 보니까 뭐 조금 더 빨리 좀 피부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좀 궁금한 게 지금 계속 저희가 대화를 하면서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단어를 계속 언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을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는 사실 그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을 제외하고는 그런 사업이 나오기 전에는 저희가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그냥 스타트업, 벤처기업 약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용어가 생겼어요. 그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분들 일단 그냥 조금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에서는 어떤 분들을 로컬 크리에이터로 보고 어떤 분들을 좀 육성을 하고자 찾고 있다고 보면 좋을까요? 이게 로컬 크리에이터를 그냥 소상공인이랑 되게 비슷하게 그 바라보는 시각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근데 저는 로컬 크리에이터도 뭐 분명히 기술력에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음, 그 기술력은 이제 뭐 노하우가 포함된 기술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똑같은 이렇게 그냥 똑같은 외형의 가게들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이로 구분합니다. 음, 오, 이게 또 외형적으로 똑같은 모습의 무슨 가게가 됐던 뭐 베이커리가 됐던 또는 어떤 공간이 되었던 그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젊고 액티브하냐에 따라서 음, 이게 그 성장성을 가지냐 못 가지냐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거는 어 나이가 아닐까가 생각됩니다. 네. 뭐 일차적으로 나이 뭐 일단 젊으신 분들이 좀 더 어떻게 보면은 그게 뭐 기술을 좀 더 많이 이용하고 뭐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네요. 약간 예. 아까 말씀해 주셨던 MZ 세대가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고 아무래도 사회 변화를 좀 역동적으로 바꾸는 세대가 지금은 어린 세대다 보니까 좀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 기준이라는 건 어차피 주관적이잖아요. 뭐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A부터 Z까지가 뭐다 이런 건 아니다 보니까 그러는 대표님께서 개인적으로 찾고 있는
그러니까 로컬 비즈니스, 로컬 크리에이터 혹은 로컬 스타트업 어떤 표현이 됐던 간에 대표님께서 개인적으로 찾고 있는 성향 혹은 형태 혹은 뭐 산업군 이런 팀들이 있을까요? 저는 뭐 특별히 가리진 않고요. 예. 뭐, 그래, 저는 한 가지는 좀, 그, 관통하는, 그, 뭐 사업을 쭉쭉 세팅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만은 좀 계속 관통하는 딱 포인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근데 저는 그거는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역사, 예. 뭐 그게 이제 무슨 뭐 이렇게 무슨 조선시대나 이렇게 뭐 너무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임진왜란. 뭐 한 10년 전 또는 20년 전 뭐 또는 뭐 5년 전이라도 그, 그 로컬의 비즈니스가 지속 가능하게 확장하기 위해서는 뭐 굉장히 그 단단한 뿌리가 필요한데요. 근데 그 음, 뿌리를 그냥 IT 스타트업들은 기술력에서들 많이 찾는데 로컬 스타트업들은 좀 역사에서 찾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역사 뭐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 네,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어떤 지역의 어떤 전통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가게의 내력이라든지 뭐 이런 게 그렇지. 훨씬 더 특성과 중요한 분위기. 네네 네, 그런 맞습니다. 것들이 이렇게 뭔가 표출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 대표님 이제 우리 회사 이야기로 돌아가가지고 일단 어반데일 벤처스라고 하는 법인을 이제 설립하신 건가요? 예, 이제 막 법인 설립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어떤 분들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으신 건가요? 뭐 저 지금 그 여러 파트너들을 지금 모시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예, 저쪽 파트너들이 다 세팅이 되면은 그 부산 말고 이제 그 다음 지역 그걸 어디로 할지도 좀 실질적으로 좀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벤처스 어차피 투자사니까 뭐 네. 회사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펀드를 결성하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저희들이? 예, 저는 로컬 크리에이터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를 뭐 올해 중에 최대한 많이 결성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음, 뭐 다행히 좀 트렌드가 이제 막 시작해주고 있어서 그리고 또 로컬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그 필요성과 가능성들을 좀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어, 좀 잘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 펀드를 조성하시면은 생각하시는 투자의 규모는 어느 정도 규모를 보실까요? 그러니까 투자 금액 기준. 한 예, 업체당? 산업체당. 전 평균적으로 한 10억에서 한 20억 정도라고 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 이유는 그냥 뭐 IT 스타트업과는 조금 다르게 그 음, 로컬 스타트업들은 그 영업자산을 음. 마련하는데 좀 상대적으로 좀 자본이 많이 드는 편이어서 맞아. 저는 뭐 그냥 뭐 가능하면은 그 본인이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회사의 영업자산들은 좀 본인이 그 소유하면서 성장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조금 크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도 최근에 뭐 어떤 우리 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요즘에는 어떻게 아까 뭐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연령대일 수도 있는데 어떤 예전 같으면은 그냥 뭐 쿠팡에 이런 데서 그냥 온라인 몰에다가 본인의 상품 만들어서 팔고 이런 게 오히려 이렇게 많이 시도했던 때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아예 지역에다가 가게를 내고 그 가게에서 뭔가 맞아요. 가게가 화제가 돼서 브랜드가 되고 이 브랜드를 다시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뭐 이런 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곳들을 뭐 말씀하신 대 MZ들이 막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되죠? 막 이렇게 홍보를 해주고 바이럴을 시키죠. 왜냐면 네, 찍어야 되고 예쁜 사진을 남겨야 되고 기록을 하는 세대다 보니까 본인의 개인 공간에. 그래서 진짜 온라인으로 한번 확 몰렸다가 이제는 다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좀 호환이 되는 트렌드로 바뀌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뭐 지금 대표님이 이야기한 그게 뭐 흔히 말 브랜드가 대부분 이제 뭐 먹는 거와 관련된 곳들이 많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대표님이 주로 바라보는 뭐 대상이다.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그, 않은 거잖아요. 꼭 F&B만
아니고요. 뭐 그냥 전체적으로 공간 콘텐츠를 다 아우른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음, F&B로만 가보면은 또 그 성장이나 또는 또 그들만의 또 룰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더 공간 콘텐츠적인 관점에서 보고 뭐 충분히 뭔가 음식을 즐길 수 있지만 그 공간에서 뭔가 새로운 경험들을 만들어주는 뭐 그게 뭐 문화예술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테마파크 형식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먹고 마시는 걸 수도 있지만 뭐 새로운 경험들을 좀 지속적으로 만들어주는 이제 그러면서 뭐 젊은 세대들에게 조금 더 깊은 철학들을 알려주는 뭐 그런 회사들이 뭐 저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뭐 부산에서 대표님이 그 뭐 이렇게 주로 활동을 하시는 뭐 그동안 여러 가지 뭐 로컬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타트업에 투자도 하시고 뭐 아마 성과 낸 적도 있을 거고 할 것 같은데 아마 뭐 우리 파트너를 끌어들이시든지 아니면 뭐 투자자를 모셔오려면은 사실 로컬이란 대표님 말씀하신 어떤 그 카테고리에서의 어떤 성공 사례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이 기업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하면은 좀 더 이렇게 와닿고 아, 그런 것들을 발굴하는 곳이구나 우리 비즈니스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뭐 딱 한 군데 정도 한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예, 제가 직접 투자한 케이스들 중에 사례들로 이렇게 아직 성공 사례까지는 다들 못 가신 것 같고요. 지금 네네. 다들 그 성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뭐 저는 그 최근에 그 알토스에서 투자받은 GFFG 같은 데들은 음, 뭐 굉장히 세련되게 그 로컬 크리에이터의 모습을 가지고 확장성을 만들어내고 오.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대표님이 하시는 일이 뭐 로컬이라고 하는 게 저도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저는 뭐 계속 딥테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투자도 워낙 다양한 분야가 있다 보니까 일단 우리 대표님께서는 일단 로컬에 좀 더 뭔가 좀 관심도 많으시고 어떤 성장 가능성 굉장히 많이 보고 지금 새로운 회사도 만드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회사가 됐든 뭐 로컬이 됐든 마지막으로 이 인터뷰를 보시는 분들한테 로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를 해주신다면은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요? 저는 그 미래는 로컬에 있고 로컬이 결국은 글로벌이 아닌가라고 음.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뭐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네.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는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또는 가장 로컬적이면서도 또 글로벌한 뭐 그런 스타트업이 나올 타이밍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음.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제가 일해왔던 분야도 그렇고 제가 조금 창업했던 분야도 그렇고 문화나 콘텐츠 쪽 그리고 그런 지역의 특색 뭐 이런 분야들에 관심이 되게 많은데 많이 창업신에서는 사실 많이 없어서 조금 아쉽기는 했었거든요. 제가 하기엔 깜냥이 부족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살릴 수 있는 계기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마침 권혁대 대표님께서 어반데어 벤처스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관이 그쪽인 것 같아서 너무 재밌게 들었고 사실 제가 궁금해서 인터뷰를 좀 요청을 드린 것도 있었는데 대표님 그 혹시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저의 마지막 질문인데 저희가 인터뷰를 업로드를 하면 대표님의 비즈니스가 궁금하셨던 분들이 보실 거잖아요. 예를 들어 파트너 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협력사일 수도 있을 텐데 어떤 분들이랑 좀 소통을 하고 싶다 이런 것도 있으실까요? 앞으로의 로컬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뭐 개인적으로 어, 시행사와 시공사에서 되게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음, 어, 예. 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냐면은 이제는 우리나라가 그냥 뭐 그냥 멋지고 화려한 것들이 뭐 지금까지의 공간 콘텐츠의 대부분이었다면은 저는 조금 더 그 로컬틱하고 조금 더 그 젊음을 담고 있고
그냥 우리가 보기 멋진 게 아니라 진짜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갬성. 감성을 뭐 찾는 공간들을 뭐 가지고 계신 분들 또는 뭐 함께 만들어 가고 싶은 분들은 뭐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대표님, 저희가 이제 인터뷰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고요. 네, 이렇게 뭐 저희가 만나뵌 지가 꽤 됐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해본 것도 처음이네요. 그렇죠. 네네네. 공식 전탈에서 이렇게 처음인데, 네. 좀 자주 뵙고 좀 연락 좀 하세요. 네네네네네. 그래야죠. 예. 로컬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뭐 관심 가진 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많으실 것 같고, 아마 지금 우리 어반데일 벤처스가 이제 진짜 로컬의 기치를 들고 아마 최초로 아마 이렇게 투자사 중에 로컬을 기치로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많은 관심 있는 로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대표님께 연락을 많이 주시고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면 좋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오늘 인터뷰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내내 대표님의 안경이 굉장히 브라이트하게 빛났습니다. 여기 네, 공간이 좀 어두워서 네, 네, 아니에요. 앞으로 밝게 앞으로의 살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의 길의 암시라고 네, 생각하는 네. 걸로. 굉장히 밝은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요. 네, 조만간에 한번 또 사석에서 뵙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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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하시는 거 굉장히 어색하시네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인터뷰를 마쳤고요. 네. 그래서 인터뷰를 끝으로 오늘 저희들은 여기서 물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5시에 저희 스타트업 뉴스, 주간 스타트업 뉴스는 또 계속될 거고요. 네, 다음 주에도 또 다른 분을 모시고 저희 이렇게 인터뷰 진행할 건데 제가 불쑥불쑥 이렇게 메일을 드릴 겁니다. 우리 아마 짱나도 그렇겠죠. 뭐 계속 저는 카톡 드립니다. 드리면 웬만하면 같이 출연하셔가지고 저희 지금 뭐 맞습니다. 지금 한 분밖에 여기가 섭외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뷰도 굉장히 길게 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분들 모시고 짧게 궁금한 분들께 최대한 많은 분들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네. 한 번에 하루에 두 뭐 2개, 3개, 뭐 오유. 5분, 10분씩 하더라도 더 많이 전할 수 있으면 좋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다음 주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안녕.